자, 바른미래당 긴급의원총회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모두 발언을 하고 또 의원님들 공개 발언하실 분들 계시면 발언하고 그 다음에 비공개로 전환해서 이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검찰이 조국 피의자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당시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는 검사와 장관이 직접 통화했다는 사실이 본인의 입으로부터 밝혀졌습니다. 조국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히 해달라고 하는 배려를 부탁했다라는 말로 답변을 했습니다. 본인은 부탁이라고 표현했지만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본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현장 검사에게 하는 부탁은 부탁이 아니라 명백한 압력이고 부당한 요구입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현장 검사에게 배려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심각한 위법 사항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라는 말을 수차례에 걸쳐서 담당 검사에게 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이것은 구체적인 수사 지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검찰청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조국 피의자 장관은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천하태평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에 부득이 탐문을 해야 할 때 혹시 압력으로 비춰질까봐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인데도 하물며 현직 법무부 장관이 현장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감나라 대추나라 해놓고 가장 타령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하게 된 문재인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런 형편없는 규범의식을 가진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놓고 검찰개혁은 이 사람밖에 못한다고 주술을 외우고 있는 자기 자신이 과연 정상인지 심각하게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더 이상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지 말고
조국 피의자 장관을 즉각 해임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야당과 내통을 했다는 등 적반하장의 주장을 하면서 사태를 계속 악화시키면 조국이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한 사람을 붙잡고 국력을 소진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결자 해지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국민의 뜻을 모아서 국회가 힘으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과 어제 밝혀진 이 조국 피의자 장관의 불법 행위, 그리고 우리 당내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기타 남는 의견들을 청취하고 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혹시 의원님들 중에 공개 발언하실 의원님, 예, 이태규 의원님.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조국 장관은 성찰하겠다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성찰은 이 반성적 사고에 기반해야 하는 것인데 과연 그런 진정성과 느낌을 받은 국민이 몇 분이나 계실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성찰에 걸맞는 반성적 사고를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의 발언은 심각한 수사 방해 및 압력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 여당은 자신들의 대표적인 인사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이성을 잃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야당들이 연대해서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청와대와 여당을 막는 것이 저는 조국 장관의 사태만큼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방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국 장관과 수사검사와의 통화가 청탁인지 압력을 위한 직권남용인지에 대한 진위를 분명하게 가려서 엄중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신문 기사를 보면 어제 조국 장관이 119 운운하며 국회에서 답변한 배우자의 상황과 검찰의 설명은 전혀 다릅니다. 입만 열면 알지 못했다거나 거짓말인가, 이런 의심을 거듭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은 공직자로서의 전 근대적 사고에 찌들어 있다는 부분이 어저께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이후 정치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새로운 흐름을 요구할 개연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에 있어서 일대 변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당은 지도체제의 무능과 욕심으로 어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논의와 구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짓말한 사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사람, 우리는 지금 그러한 이유로 조국 장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무엇이 다릅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조국 임명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유엔까지 가서 나라다운 나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조국이 없어야 나라다운 나라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없으면 나라다운 나라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감싸니 그 주변 사람들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허물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기정 정무수석은 검찰에 노골적으로 수사 개입하면서 방해를 했습니다. 집권 여당도 이게 여당인지 야당인지 검찰을 고발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조국 본인도 검찰 수사팀장한테 전화해서 수사 개입을 해놓고 그것도 거짓말 해가면서 변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할 때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대하라고 했습니다. 윤 총장은 그 당시 대통령의 말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대통령 생각이 바뀐 겁니까? 조국 임명한 것 후회하지 않고 윤석열 총장 임명한 것 후회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라다운 나라 만들고 싶고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대해야 한다면 대통령은 즉각 강기정과 조국을 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대통령은 민주당에게도 검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허물려는 민주당 당대표에게도 따끔한 경고를 날려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강 대표님은 순서입니다. 그만두셨어요? 들어오시던데. 앉으실 자신이 없으신 겁니다. 참 오래간만에 의총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위선과 그 위선까지도 패권을 위해 쓰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3정치를 꿈꾸는 바른미래당의 당원과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바로 손학규 대표 때문입니다. 손 대표께서는 자신의 사퇴 약속을 번복하는 거짓과 대한정치를 핑계로 알량한 권력을 주겠다라고 하는 위선, 그리고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독선으로 마지막 남은 제3정치의 가능성까지를 짓밟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십시오. 손 대표께서는 지난해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나라를 망치는 재앙적 대통령제와 승자 독식의 양당제라고 하는 두 괴물을 물리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손 대표께서 바로 제왕적 당대표가 되어서 승자 독식의 1인 패권을 휘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당대표는 없었습니다. 정치는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신뢰,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든 공당의 당대표든 정치적 신뢰를 잃으면 무례한이 됩니다. 정치적 염치를 잃으면 파렴치가 됩니다. 정치적 명분을 잃으면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손학규 대표 체제의 종식을 선언할 때입니다. 손 대표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명예퇴진의 마지막 기회마저 저버리면서 스스로 괴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열정으로 바른미래당을 창당했습니다. 이 정치적 결의와 가능성을 이대로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사당화된 당권에 얽매이지 맙시다. 국민의 요구와 정책적 수요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바로 지금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집권 3년차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은 참담합니다. 경제는 파탄났고 외교는 실종됐습니다. 사회는 분열됐고 안보는 구멍났습니다. 허수아비 같은 여당과 천둥 벌거숭이 같은 제1야당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폐해를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남은 정치적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진정한 대한정치 세력인지, 누가 바른미래당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지는 국민의 판단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함께 합시다.
저는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 현장에서 정말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국이라는 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과 위선, 뻔뻔함, 더 나아가서 염치도 없고 양심도 불량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그렇게 뻔뻔하게 개입해놓고 또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 부인의 건강을 걱정한 거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또 그런 일이 오면 또 똑같이 하겠다고 정말 지칠 줄 모르는 그 궤변을 늘어놓고 국민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정말 본인이 거짓을 행하고 위선을 하는지 모르는 것인지 저는 인간의 한 사람으로 급기야는 궁금해집니다. 저 사람이 정말 모르는 것일까? 저렇게 거짓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국민들도 함께 궁금해하십니다. 제안합니다. 국민 앞에 여야 입회 하에 진정 모르고 하는 것인지 그렇게 확신범인지 아니면 그렇게 교묘하게 거짓을 하고 있는지 폴리그래프 테스트를 제안합니다. 떳떳하다면 응해주길 바랍니다. 지금 예결위 결산 소소위에서는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검찰청의 예산 독립 문제입니다. 조국이 있는 이런 법무부에 검찰청의 예산을 맡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검찰청의 예산을 국세청, 경찰청, 공정위, 법원처럼 독립시켜서 검찰이 당당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당의 이런 작태와 모습에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한마디로 조국과 손학규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고 또 정치인으로서 리더십도 없고 국민도 없습니다. 당원도 없습니다. 오로지 본인의 정치적인 이득만 있는 분입니다. 이제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인 이것을 계기로 창당 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바른미래당의 지도부가 구성됐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비공개로 전화해서 이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